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가 돌이 같이 나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이하고 어이없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워낙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게 뻔하니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없는 형편의 엄마는 어렵사리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서 장학금과 기관의 도움으로 후원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인연이 닿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집안도 아니었고 내세울 게 없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부유한 집 아들이었고 딱 봐도 귀티가 좔좔 흐르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면서 막장 드라마처럼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이고 인자하신 시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가정 형편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 마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며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죠. 그렇게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하기로 하고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괜히 못난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 한다고 고생이 많아. 우리 새아가 많이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식구가 없어서 그런지 북적거리면서 사는 게 좋은걸요? 이렇게 어머니도 맨날 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시댁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 기특하구나. 뭐 필요한 건 없니? 네, 괜찮아요. 이모님도 잘 챙겨주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다니 다행이구나. 저희가 오히려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앞으로 살면서 저희가 효도할게요. 짐이라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작은 애가 언제 장가가나 했더니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같이 살면서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하지. 혹시라도 동훈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아주 혼을 내줄 테니까. 네, 그럴게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식사 자리하면서 얼굴을 익혔는데 시어머니와 매우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속 주인공과 이미지도 매우 비슷했고요. 그에 반해 손이 동서인 형님은 첫인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생긴 것 자체도 뮤지컬 배우처럼 인상이 도드라졌는데 성격이 쾌활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행동도 대범했거든요. 점잖은 아주버님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살게 되면서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동서, 이제 시댁살이 하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서가 거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가야 하냐고. 이모님이랑 마음 맞춰서 집안일 좀 잘해봐. 아, 그런 거였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내가 굳이 안 가도 알아서 동서가 잘해줄 거라 믿어. 그나저나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빨리도 물어본다. 이런 건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랫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네?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셔요.
난 호텔이나 미슐랭 인증받은 곳 아니면 안 가. 워낙 고급 입맛이라 까다롭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형님이 원하시는 식당 같이 가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러던가, 그나저나, 동서는 없이 살아서 이쪽 세계랑은 거리가 멀지? 평소 하고 다니는 브랜드 있어? 아,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브랜드 안 따지고 제 눈에 예쁘면 그만이랍니다. 그럼 명품도 없어?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구나. 싸구려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명품 사봤자 아낄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물 받은 거 말고는 잘 안 찾게 되기도 하고요. 동서가 뭘 모르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랑 수준도 안 맞고 너무하네? 우리 만나는 건 생각해보자.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겸상하기도 힘들겠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뭐, 없이 자랐으니까 내가 쿨하게 이해해줄게. 차차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수고해. 난 미용실 가야 해서. 저는 형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현실적인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날까봐 쉬쉬한 것도 있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신혼을 즐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도 자주 다녀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도 다녀오고 원만한 사이로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쉬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동서는 여태 그걸 몰랐어? 전주에 알아서 장보고 음식할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굼떠? 글쎄다. 이번 명절에는 좀 쉴까 하는데 음식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쉬는 게 어떻겠니? 왜요,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 동서는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나서. 어머니, 왜 음식을 안 하시는데요? 왜냐니 원래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잖니. 밥도 집에서 먹을 필요 없다. 어디 식당 하나 예약해서 먹자. 이번엔 너희들끼리 여행을 가던 집에서 쉬던 알아서 해. 어머니, 새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니죠. 늘 그래왔듯이 음식도 하고 손님 오면 대접도 하고 그래야죠. 안 그래도 오려는 사람들한테 미리 추석 선물 다 돌렸다. 어머, 어머니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너랑 상의하고 말고가 뭐 필요하니? 내가 이번엔 음식하기 싫어서 그런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 나도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가 이래서 금방 집안일 배우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명절마다 다 했는데 동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요? 너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이상하구나. 명절 때 음식한 거 내가 하라고 했니?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사 먹자 해도 네가 굳이 거들어서 음식한 거잖냐. 그래도 그렇죠. 저는 기분이 나쁘네요. 동서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형님,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식당이나 알아보거라. 애들한테 연락해서 일정 조율도 좀 해보고. 이모님도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모시고 식사하는 편으로 준비하자.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잖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식사 약속이 있던 당일 우연히 도우미 이모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운전기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짐을 미리 싸둘 테니 시간 맞춰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리에 도우미 이모님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방금 통화하신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막내 사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 방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입원을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모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다 들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짐 싸는 건 뭐고, 입원은 왜 하시는 거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사실 사모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정밀검사 소견이 떠서 지난주에 검사 받고 오셨거든요.
근데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나와가지고요. 네? 종양이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셔야 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대요. 아니, 왜 도대체 숨기시는 건데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사모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작은 사모님, 큰 사모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 의지로 그러시는 거니까 따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별다른 내색 안 해주셨으면 해요. 사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라는 게 이렇게 무지하다니.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작은 사모님 탓도 아니고. 원래 나이 들면 몸 한두 군데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의례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별거 아닐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 내색은 안 할게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고 가슴 부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암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멘붕이 왔고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모른 채 하고 어렵사리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결국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오거라. 무슨 일 있니?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모님이 부탁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 왜 숨기셨어요? 아,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들었죠.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자식들 걱정시켜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별거 아니야. 난 괜찮다? 어머니도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왜 그런 걸 혼자 감당하세요? 저도 있고 그이도 있고 아주버님 내외도 있고.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근데 세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조만간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도 작성해야 하거든. 유언장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는다는 소리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꼭 죽음을 앞두고 재산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내일 모레면 70이고 조금씩 나눠두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함구하고 있을게요. 일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우리 며느리가 눈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다. 연휴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무록 같은 거여서 간단한 시술로 없앴다고 하네요. 크게 한숨 돌리며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 정리에 들어가셨어요. 변호사와 따로 독대하여 진행하신 일이나 내용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던 중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알고 보니 제가 임신 7주 차에 심한 빈혈기가 있어서 쓰러졌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크게 기뻐해줬고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동서는 참 예의가 바닥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임신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지 왜 동서가 먼저 하고 지랄이냐고. 그리고 우리 그이 병원으로 다니더라? 누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동서는 수치심도 없어?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안 거고 실려간 응급실이 아주버님 병원이었어요. 다른 병원 다닐 바엔 그 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따로 병원 안 옮기고 다니는 거고요. 위선 떨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부러 시댁살이 하는 것도 다 물려받을 재산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절 뭘로 보신 거예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 동선의 엄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다며? 그런 사람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지금 저희 엄마 모욕하시는 거예요?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양심에 찔리니? 애초에 돈 노리고 서방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부류들 내가 아주 잘 알거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이고, 무서워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배운 게 없어서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고 사람 패는 거 아니야? 형님, 저 많이 참고 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어머니고 뭐고 가족들한테 다 떠벌릴 거예요. 이제야 성깔 좀 부리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몇 년을 같이 산 내 말을 믿는지 1년도 안 된 네 말을 믿는지 어디 한번 해보라고. 가짜는 게 어디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매일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형님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와서는 돈 노린 거 아니냐. 남편 아이 맞냐며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는 그동안 형님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캡처해 모아두었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가라앉으니 몸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먹는 족족 토했었는데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말이어서 시댁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형님이 보약을 들고 찾아왔어요. 하필 가족들이 모두 다 외출한 틈이었고 찝찝했지만 차 한 잔 내주며 응대하게 되었죠. 동서, 아직 배도 안 나왔네? 혼자 아주 팔자가 좋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시댁에 마음대로 못 와? 내가 오는 게 달갑지 않나 봐? 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애 떨어지는 약 지워왔으니깐 얼른 먹어. 이게 뭐예요? 귓구멍도 막혔니? 애 떨어지는 약이라니까? 그러게 누가 나보다 임신을 빨리 해?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지식인? 내가 너 애초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구린내 나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 형님, 어떻게 저한테? 닥쳐. 내 말 안 끝났어. 수준도 안 맞는 년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숨기지 마. 시어머니 예쁨 받으니까 좋아?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거든요. 제가 없이 산 건 맞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세요? 네 꼬락서니가 그렇잖아. 내가 안 미워하게 생겼니? 아무튼 닥치고 이 약 먹어.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라고요. 재산 가로챌 생각 말고 약 먹고 애 떨어지면 알아서 이혼하고 집 나가. 형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야, 이 집이 네 집이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당장 입 벌려. 내가 이 약 쑤셔 넣어줄 테니까. 대가리에 총 맞았나 제정신이 아니네.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네요.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경찰이든 뭐든 부를게요. 아이고, 무서워라. 안 그래도 난 모임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 이 약 꼭 챙겨 먹고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 저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두고 있었고 홈캠도 있었기에 관리인한테 말해서 영상도 다 모아놓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형님이 지어온 보약의 성분 의뢰를 맡겼고 정말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성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언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밥 다 먹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까발렸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고 저를 비롯해 아이의 목숨이 위험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놓고 저한테 약을 갖다 주는데 아이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말하며 증거를 들이밀자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형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치더군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고 아주버님은 발악하는 형님의 뺨을 한 대 치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너 왜 이런 거 미리 말 안 했니? 이게 보통 일이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짜고짜 말씀드리면 제 입장만 난처하고. 그래도 그렇지. 몸은 괜찮은 거냐? 아이는 무사하고? 네. 아이는 괜찮아요. 당신도 놀랐죠? 그럼 지난번에 쓰러진 뒤로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형수님이 이런 짓을 하시다니.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증거도 없고 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수모겹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당장 분가할 준비해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가족들이 알았으니까 위험할 일도 없고요.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질 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괜찮아, 여보.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세아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슬슬 배도 불러오고 너 빈혈도 있어서 몸이 말이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몸에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 관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몸조리나 제대로 하자. 내가 에스테틱 끊어줄 테니까 마사지도 다니고 그러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일 연락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죠. 형님은 이혼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와 이럴 순 없다며 행패를 부리기 바빴습니다. 제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결국 보안요원에 연행되어서야 잠잠해졌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님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 저에게 연락해서 폭언을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집안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며 시어머니가 협박하니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동안의 소란이 잦아들고 우연히 시어머니와 앨범을 보는데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에 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를 어린 시절부터 후원해준 후원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터라 꼭 기억해야지 싶어 어렵사리 한 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분실을 하고 말았죠.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 속 저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아, 내가 오래전부터 재단 통해서 후원하는 일이 있어. 20년쯤 됐을 건데 이때 후원하던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응? 무슨 소리니? 너를 기억 못하다니? 사진 속 이 여자아이가 바로 저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니? 어머니 저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래도 후원 받으면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후원자가 누군지 알면 나중에 커서 꼭 은혜를 갚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이니? 네가 이 여자애야. 내가 특별히 예뻐했던 아이거든. 어쩐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니. 제가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후원자 얼굴을 잊고 지냈어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때 사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사실 나도 비슷한 처지란다. 그래서 더더욱 애정이 갔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 그러게요. 어머니, 늦었지만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 도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잘 컸네. 잘 컸어. 내가 다 뿌듯하구나. 앞으로 살면서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갚아나갈게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아휴, 우리 새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저는 몇 개월 뒤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더군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멀리 사니 가까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 집에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넓은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한다며 흔쾌히 친정엄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건물 1층에 생선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마무리 짓고 형님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고
아주버님은 이혼의 아픔을 견디겠다며 1년간 해외 연수를 떠나셨죠. 저도 몸조리가 끝나면 커피 관련 공부를 하고 카페 창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재단 일을 조금씩 인계받고 있고 카페의 수익금도 후원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만큼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앞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하하호호 웃을 날만을 기약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된 20대 후반 여자로 현재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생활비를 내주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고마움을 늘 갚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랑에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전 남편이 된 사연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아, 자기야. 나 자동차 박아서 수리비만 60만 원 넘게 나왔어. 자기가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어쩌다가 사고를 냈는데? 일방통행인 곳으로 들어가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이상하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주차된 차 박아버렸어. 가뜩이나 돈도 없어서 학식만 2주째 먹고 있는데 미치겠다. 내가 운전 가르쳐 줄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어쩌다가 사고를 냈어? 지금 자기 나 비꼬는 거야? 운전 초보니까 실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냐. 실수하는 건 당연하면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가면 되지. 왜 또 그걸로 맘 상하고 그러냐는 얘기야. 실수한 건 당연한 건데 남의 차를 박은 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돈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 기분이 안 상해? 자기는 돈 많은 집 딸이니까 좋겠지만 나는 가난한 집이라서 돈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는 처지고 지금 몰고 있는 차도 간신히 장만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오늘 한 번 말했어. 그런 얘기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잖아. 사람이 힘든 부분들 말하고 감정을 말하면 공감을 해주거나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계산적이고 기계적이야? 수리비 60 나올 정도로 사고 났다고 하면 나 다치지는 않았냐고 걱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쩌다 사고 냈냐든가 하는 식으로 다정하게 말해줘야지. 가르쳐줄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왜 사고를 냈냐는 식으로 말할 일이야? 솔직히 말할게. 자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60만 원 때문에 학식 계속 먹어야 한다고 나한테 징징거릴 거 뻔해. 그래도 내가 수리비 문제 모른 척하고 안 도와주면 다른 걸로 나 힘들게 하겠지. 아니, 수리비야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 정도 능력이야 되는데 학식을 매주 먹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거야. 자기랑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내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자기 가난한 거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형편 된다 싶을 때만 밥 사주면 되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된다고 말했잖아. 정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수리비도 내가 내줄게. 이러니까 무슨 내가 수리비 받아내려고 일부러 수작이라도 부린 것 같잖아. 나 진짜 그런 의도 조금도 없었고 힘든 거 그냥 토로하려고 했었던 거야. 서두르지도 않았고 배운 대로 천천히 몰았었는데 닿아버리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다. 맘 같아서는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렇게 후회되면 자기한테 나도 하나만 부탁하자. 자동차 모는 거 좋은데 위험도 따르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뭐든 대충 알아보고 제대로 안 익히고 하는 성격 때문인지 사고가 앞으로도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교습을 받든지 아니면 나한테 확실하게 배우는 게 어떨까? 원래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실력 쑥쑥 늘기에는 최고야. 자기는 왜 자꾸 나를 간섭하려고만 들어? 그냥 나 힘들다고 말할 때 공감만 해주면 된다니까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드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라도 치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 몰랐다고 말하다가 어린애라도 치에게 하면 그때는 인생 종치는 거야. 인생 종칠 뻔한 사람 구해준 게 누구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트럭에 치여서 그대로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자기가 나 목숨 구해준 건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잘못할 때마다 그 일 들먹이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미 다 식은 거야? 목숨 구해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또 몰랐네.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도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다니까. 왜 자꾸 사람 질리게 그래? 자기한테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냐. 우리 과에 나 좋다는 사람만 한 트럭은 된다고. 외모 괜찮고 성격도 좋다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자기 학과에 방문할 일 있으면 그때 자랑해. 그리고 외모는 평범한 편이지만 성격은 솔직히 별로지. 어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절친이 됐거나 부부가 됐을걸? 그 정도로 인격자인 사람이 나라고. 남편은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달려들던 트럭에 치일 뻔할 때 달려들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기도 해서 그 인연으로 인해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가난하고 외모도 평범한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하냐면서 만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트럭에 뛰어들어서 저의 목숨을 구해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인데다가 그것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절친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리야, 결혼식 날 애들 많이 안 부르기로 했다면서. 너 그동안 남의 결혼식 열심히 참여하더니 축의금 받을 거 아깝지 않아? 어차피 남편 될 사람 두고 이러쿵저러쿵 뒷말이나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해. 사람들이 뭐라고 남편 뒷 얘기를 했다고 대학 시절 내내 보던 사람들을 손절하냐? 너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할 때도 별말 안 하고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너 그렇게 떠보는 거 보니까 뭔가 들은 게 있기는 한가 보다? 아니면 너도 기현 씨랑 결혼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절친 듣기 서운하게 말을 뭐 그렇게 하냐? 솔직히 별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 너랑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다들 궁금해하기는 하더라. 솔직히 네 남편 될 사람 흉보고 싶지는 않은데 학기 초부터 말 많았잖아. 뭐? 학교 들어오자마자 연애하려고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렸던 거? 그런 것쯤이야. 뭐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잖아. 지금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사귀다가 헤어진 애 얘기 건너 들어보게 됐거든? 그런데 막 다른 여자랑 비교도 하고 그랬다던데 너한테는 안 그랬나 보네? 애처럼 칭얼대서 짜증나는 캐릭터라고 아예 소문 파다할 지경이었어. 좀 칭얼거리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냐. 그래도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철들지 않을까? 솔직하게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는 얘기잖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얘기인데. 그럼 너만 알고 있는 거다? 나 입 무겁기로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오죽하면 오빠가 삼촌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 깨먹은 것도 여태껏 비밀 지키고 있겠냐. 그동안 싸운 적도 많았는데 약속 지킨다고 말 안 했다니까? 지금 그 비밀 나한테 얘기한 거 된 거 같은데? 괜찮아. 공소시효 지난 일이라서. 어쨌거나 얼른 언니한테 다 물어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미리양 마음을 사로잡은 건지 다 말해봐. 네 남편 될 사람 캐릭터 좀 파악해보자. 어디 가서 절대로 말 안 할 거라고 믿고 말하는 건데. 사실 나 트럭에 치일 뻔한 거 구해줬었거든. 그런데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설마 너 트럭에 치일 뻔했었던 거 말하는 거야? 아, 그럼 그때 같이 실려갔었던 게 기현 씨였던 거고? 맞아. 그게 인연이 돼서 서로 사귀게 된 거였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일이잖아. 나한테 생색내는 건 짜증나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함구하고 묵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네. 그렇다고 또 감출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남편 될 사람도 참 독특하다. 어쨌거나 사정 알았으니까 언니가 결혼 축복해줄게. 솔직히 걱정도 되기는 했었는데 사정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고마워. 나 행복하게 살게.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힘이 들었는데요. 우유부단한 데다가 경제력도 떨어지는 남편은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데에 있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하나하나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지독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것만 탐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보,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점만 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왜 비용이 몇백만 원이 나와? 아, 점을 빼려는데 의사쌤이 기미 관리랑 주름 관리도 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 그거 따로 하면 돈 많이 나가는데 한 번에 종합으로 관리받으면 좋다고 해서 카드로 다 결제했지. 자기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저번에는 무슨 한정판 신발 산다고 그러면서 300만 원은 넘는 걸 턱턱 질러대더니 이번에는 피부에만 몇백을 또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소비해대면 재벌 아닌 이상 망하는 수밖에 없겠다. 장인, 장모님 잘 사시고 자기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안정적으로 돈 들어올 테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 얼마 안 되는 인생 즐기면서 살면 좋지 않아? 자기 결혼 전에 나랑 데이트할 때는 1,000원에도 벌벌 떨던 사람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음료수 리뷰로 와야 할 거 안 왔다고 가게에 전화 걸어서 2시간 넘게 따진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가게 사장이 말을 싸가지 없이 해서 길게 다투게 된 거였고,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앞으로 쭉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어? 내가 무슨 유튜브에서 강의인가 보니까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부자가 된다더라. 시간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대. 군대 갔다. 온 거 말고는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 가질 일이 뭐가 있는데? 자신감도 기반이 있어야 생기지. 자기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냐. 아니, 이 사람아, 취직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목소리며 외모며 다 보는 거 몰라? 적어도 내가 딱 봤을 때 잘생겨 보이고 피부가 환해야 면접에 붙을 확률도 올라갈 거 아냐. 서류 남들 다 통과하는 거 통과해봤자 고작 출발선상에 선 것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력서에 써낼 스펙 쌓고 공부할 때 자기가 한 게 뭐냐고 정취직하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무원 공부라도 하든지. 내 나름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두고 보고나 있어. 잘 투자해주면 내가 언젠가는 자기 호강시켜준다. 엄마랑 아빠한테 손 벌리는 거 나도 이제 한계야. 신혼집 장만해줬으면 너희가 알아서 이제 제 몸 정도는 건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빌붙을 생각이야? 빌붙는다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솔직히 나도 지금 기생충처럼 빌붙어 지내는 거 알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최대한 투자 받아두려는 거 아냐. 어차피 기간 더 지나면 아예 돈 주시던 것도 끊을 텐데 그때까지 최대한 본전을 뽑아 놓아야지. 우리 부모님 돈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냐? 어디 공짜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라고. 부모님 돈. 알지? 잘 아니까 내가 앞으로 호강시켜주겠다고 하잖아. 엄연히 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공짜로 받는 돈이야? 그거 내가 나중에 다 갚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나는 그냥 당신이며 장인 장모한테 무이자로 돈 대출했을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세상이 살기 편해져? 옛날에는 내가 힘들 때마다 돈 잘 대주고 오냐오냐 해주더니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 자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자는 얘기야.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 들먹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온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을 넘은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봤자 목숨 구해준 것보다 더 큰 건 아니잖아.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자기한테서 목숨 구해진 거라고 말하는 날 오기 전에 알아서 잘해. 이번에 피부과 간 건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돈 좀 아껴 쓰라고. 알겠어. 자기는 진짜 돈 많은 부잣집 딸이면서 너무 쪼잔하다. 자기 돈은 악착같이 아끼고 시부모님한테는 용돈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저의 부모님 돈은 펑펑 써대는 남편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목숨을 구해준 값은 이미 다 치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으로는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를 위해 목숨도 걸고 위험을 마다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죠. 남편도 마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펀드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되어 한시름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미리야, 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사실 건너 들은 얘기니까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냐. 무슨 말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뜸을 들여? 네 남편, 기현 씨가 너 트럭에 치일 뻔한 거 구해줬다는 이야기 말이야. 우연히 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동창들한테서 퍼져 있는 거 들었는데 네가 얘기해준 거랑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내용이 다르다니? 뭐가 어떻길래? 반응 보니까 넌 전혀 얘기 못 들었나 보다? 말했잖아. 사람들하고 교류도 끊었다고. 그래서 결혼식도 친한 사람만 초대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 어찌 됐건 얘기가 어떻게 다른지나 얼른 말해봐. 기현 씨가 너 구해줬던 게 아니라 네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트럭 보고서 놀라 넘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 원래 사람들은 낱말하기 좋아하잖아. 날 줘도 편하게 하고. 그런 거짓말 나는 신경 전혀 안 써. 나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소문 출처가 네 남편인 것 같더라. 넘어지다가 네가 구한 거로 오해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사람이 남편인데. 정확히는 기현 씨 친구들이 소문 출처인 것 같아. 재수 좋게 도로 건너다가 마침 네 근처에서 넘어진 바람에 사람 구한 영웅되고 팔자 폈다는 식으로 네 남편이랑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네가 너무 배신감 느낄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는 꼭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친구를 통해 들은 진실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일을 따져 묻자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은 마침내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따지고 보면 트럭에 치일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 맞기는 하잖아. 무슨 그게 멍청한 소리야. 폭력이며 살인도 우발적인 거랑 계획적인 거랑 다르게 취급하는 거 몰라? 이게 폭력이며 살인이랑 같아? 자기 요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니 영 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나 보다? 말하는 거 보니 여전히 떳떳한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왜 내 착각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어? 당신 거짓말 탄로 날까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있잖아. 미안해하는 사람 태도가 뭐 이따위야? 당신이 이제까지 나 속이고 뜯어간 돈이며 결혼한 거며 인생 망가뜨린 건 생각 안 해? 나는 정말로 당신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늘 징징거리고 돈 욕심 많기는 해도 본질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아이씨,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아주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나도 아니, 너한테 불만 많아. 아, 우리 잘나신 남편분께서 불만이 많으셨구나. 그래,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을까? 돈 많은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회사 취직할 동안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분께서? 듣자 하니까 회사에서도 잘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다니고 있다던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자꾸 비꼬지 말고 본론이나 말해.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 도장 찍어줄까? 이혼 도장 찍으면 앞으로 잘 살아갈 자신은 있나 봐? 내가 알고 보니까 주식에 재능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거래하시는 VIP 분들도 나를 많이 신뢰해줘서 내가 돈을 좀 만진다 이거야. 조만간 너한테 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네 복을 네가 차버리는구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동안 돈 줬었던 거 빌려준 거라고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동안 나한테 빌려갔던 거며 받았던 거 죄다 토해낼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너 소송 걸면 얼마나 나올지도 잘난 머리로 계산해보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기라고 부르면서 살갑던 시절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나 좋다고 사랑한다고 했었던 날들 기억이라도 좀 해봐.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 자체가 애초부터 허구였던 거라니까? 목숨 걸고 위험한 사람 구해주고도 소문나는 거 싫어했던 남자를 사랑했던 거지. 지 실수를 영웅담으로 꾸민 사기꾼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네. 나 좋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는 고르는 처지가 된 거잖아. 어차피 네 덕에 나는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좋은 회사 취직도 했고 능력도 있거든. 앞으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까짓 거 위자료쯤이야 뭐 대수겠어? 네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너랑 똑같은 성격인 사람 만나면 절친 아니면 부부일 거라고. 제발 그렇게 말했던 거 꼭 실현되길 바랄게. 너 같은 사람 꼭 만나. 진심으로 빌게. 이야, 축복해줘서 고맙다, 전 마누라. 앞으로 나한테 돈 문제로 잔소리할 생각 못해서 아쉬워서 어떡해? 막판까지 쿨한 척하지만 속이 아주 쓰리긴 하지? 뭐라는 거야?
한심한 소리 하고 있어. 너 같은 폐기물이랑 그래도 결혼 생활 더 지속하지 않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거든. 폐기물. 이게 헤어질 마당이라고 막말을 하네? 야, 너 길 가다가 뒤통수 누가 치고 가면 나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모르겠다, 이 자식아. 아오, 이 쥐방울만 한 걸 진짜 어떻게 요절내지? 남편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결혼 생활을 지탱하던 믿음이 깨진 것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더군요. 이혼하게 되고 얼마 동안 떨어져 있으니 전 남편이 얼마나 허접하고 추악하며 탐욕스러운 인간인지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도록 도와준 친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혜야, 네 덕분에 이혼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혼하고 행복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 수가 없구만. 기현 씨 얼마나 쓰레기였길래 이혼했는데도 행복하냐. 빈말이 아니라 너한테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야.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다 싶더라. 남들 말리는 결혼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만이었던 것도 깨달았어. 원래 결혼은 누구 한쪽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러더라. 그게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야 모르겠지만 너랑 기현 씨 보면 누가 손해였는지는 확실히 알겠다. 솔직히 기현 씨 너한테 위자료며 위로금으로 돈 많이 주기는 했지만 나름 좋은 회사도 취직했고 얼굴도 많이 관리했는지 옛날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러면 뭐해? 사람 속이 완전 쓰레기인데.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술 마시고 나한테 연락한 적도 있다? 어머, 이혼하고 다시 연락한 거 보면 마음이 있나 보네. 역시 네가 손해보고 산 게 맞기는 맞구나? 웃긴 건 다시 연락했던 거 내가 이러지 말라면서 쏘아붙였거든? 그랬더니 지가 잘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은근 티내고 싶었나 봐. 나한테 여자랑 클럽에서 노는 사진 같은 거 실수였다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 기현 씨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냐? 그럼 네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할 줄 알았나 보네. 내 말이 어쩜 사람이 그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앞으로 자꾸 너한테 집적거리면 봐줄 것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려. 콩밥 먹는다고 엄포를 놔야 정신을 차려. 그런 인간들. 얼마 뒤 전 남편은 술에 만취한 채로 공무원 공부 중인 저를 찾아와서 주정을 부리더군요. 야, 내가 실수로 사진을 보내긴 했는데 사람이 오랜만에 얼굴을 봤으면 봤다고 아는 척은 해야지. 왜 사진만 보고 대답이 없냐? 실수로 보낸 거라니까 그것도 거짓말 같디? 술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마셨나 보네. 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질척거려? 뭘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술 몇 잔 하기는 했는데 난 이제 너 같은 년한테 정 다 떨어졌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포하려고 말 걸었던 거거든. 그래. 그럼 나중에 보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나 결혼하게 됐는데 너 정말 후회 안 하지? 이제 한 달 뒤면 결혼하는데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 상처 준 거 용서 빌면 봐줄 수는 있어. 결혼식은 안 갈 거니까 청첩장 보내지 말고. 야, 사람이 말을 하면 건성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좀. 넌 왜 늘 이런 식이야? 너 같은 인간한테는 진지하게 대꾸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멀쩡한 정신이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 이씨, 나 좋다는 여자 많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나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있는데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탄탄하다고 좋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진짜라고. 돈 많은 유부녀랑도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맛있는 거 너랑 사귈 때보다 훨씬 다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 내가 회사에서 요즘 좀 무시당하고 있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회사 실적이 영 별로라서 유부녀랑 바람이 난 거니? 아니면 그 반대인 거니? 아니다. 내 네 인생 궁금하지도 않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야,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이 여자 나 좋다고 남편이랑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가면 물리고 싶어도 못 물린다? 술에 취할 때면 찾아와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저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신혼집이 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남편 역시도 아는 곳이니 얼른 바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질리지도 않고 매일 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말하더군요. 상간녀와는 잘 되어가면서 결혼까지도 곧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니 황당하게도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가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찾아봤지만 돈을 들고 어디론가 잠적했다는 정보 외에는 얻지 못했다며 신세 한탄을 하다 돌아가더군요. 미리야, 나랑 이혼하고 잘 지냈어? 요즘 너 생각 많이 나더라. 네가 해준 서툴지만 따뜻한 요리도 그립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진짜 아주 많이 달라졌어. 미리야, 난 역시 너여야만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러더니 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을까? 상간녀가 네 재산 빼돌려서 도망이라도 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해킹했어? 멍청한 소리도 이쯤 되면 인간 문화재급이구나. 이보세요. 내가 댁 핸드폰을 왜 해킹하겠어요. 술 실컷 처먹고 남의 집 앞에 와서 주정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 알게 된 거지. 미리야, 그래도 내 얘기 맨날 들어준 거 보면 너도 아직 마음이 있구나. 사실 나 요즘 정말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 회사도 잘리고 그 꽃뱀 같은 년은 달콤한 말로 사람 꿰더니 내 돈 가지고 날라버렸잖아. 이 마당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인 거 알지? 왜? 그 상간녀가 너랑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돈도 찾을 겸 지구 끝까지 한번 쫓아가 봐. 지금 농담할 때야? 내 전 재산이 털린 마당인데. 주식하는 나한테 투자하라면서 돈 갖고 튄 년이 내 천생연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말했잖아. 너랑 성격 완전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넘어져 놓고 사람 구했다고 사기친 놈이나 돈 갖고 튄 년이나 똑같은 사기꾼이네. 남 속여서 이득 취하려는 성격까지 빼박이니까 소원대로 됐다. 잘해보셔. 화이팅! 야, 주미리.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나 조금도 불쌍하지 않아? 네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란 말이야. 화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호소하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이 호소하는 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앞으로 더 문자 보내거나 찾아오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미 변호사도 고용해놓고 법률적으로 사용할 증거도 다 모아두고 있어. 회사 잘린 백수의 무일 뿐인데 감옥까지 가고 싶은 건 아니지?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인생을 똑바로 살지 그랬니? 미리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꺼져. 차단할게. 전 남편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한 마음만 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하던 대로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만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으니 실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결말이었죠. 저는 전 남편과 얽힌 문제로 마음고생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속 썩이는 전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매진해 합격까지 거머쥘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의 조언을 수용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아들과 딸아이를 이제야 결혼시킨 50대 여자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던지라 애들도 부단히 엄마의 속을 썩였는데요. 그나마 누나인 딸아이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지만 동생인 아들은 오랫동안 철이 들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 할 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며느리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후로는 엄마의 고생과 마음을 알겠다며 철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철부지 아들을 철들게 만든 막장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 꼭 그 애랑 결혼을 해야겠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술집 여자처럼 입고 온 애를 내가 인정하란 말이냐? 미진이 옷차림으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왜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또 꺼냈어?
그전에는 별말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내가 너 행복해지는 걸 왜 반대하겠니? 네 누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반대하디? 그러니까 엄마는 직업 번듯하고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든다 이거네. 직업도 없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결혼했을 때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고, 어차피 미진이 집에서 주부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그랬고 집안일도 아주 척척 잘한다고 그랬어. 최근에는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조건이야. 남의 자식 키운다 생각하면 너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전 남편이랑도 애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또다시 눈 맞을까 걱정은 안 되겠니? 무엇보다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어딘가 모난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당장 상견례 자리에서 헐벗은 차림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은 아니지. 일단 이혼한 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가끔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 맞을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또 미진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키울 거야.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발 엄마가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게다가 엄마가 말한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모난 거 아니냐고 했지. 내가 그동안 지켜봐온 미진이는 전혀 그런 애 아니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엄마도 아빠랑 이혼했었던 거 아니야? 이혼했으니까 성격에 하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장 엄마 얼굴에 침 뱉기인 거 몰라? 너, 엄마가 그 문제로 너희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또 그 얘기를 꺼내? 엄마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지. 너희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인영아, 철훈이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속을 너무 썩이는데 남은 평생 이럴까봐 걱정이야. 어쩜 돌아가신 네 아빠 닮아서 막말하는 버릇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엄마, 그래도 아빠랑 비교하는 건 너무했다. 매일같이 술, 담배에 폭력까지 휘두르던 사람이 아빠였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상견례 때 며느리 되래 꼴을 너도 봤잖니. 나 식당 하는 거 얼마 버냐는 둥. 돈 얘기만 주야장천 화제로 삼질 않나. 상대 집안 부모님 쪽도 좀 교양이 없고 말야. 엄마가 평소에 철훈이 많이 재촉하기는 했었잖아. 이제 30대니까 결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 재촉했지.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냐고.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어? 어휴, 내 속이 그래서 말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이랑 딸 문제에 많이 신경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난 엄마가 너무 옛날 일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엄마가 정말 못났던 게 맞다. 아무리 네 아빠 버릇 고친다고 이혼하고 친정 훌쩍 가버린 일이라지만 니들 학교 다니는 문제 신경 쓴답시고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허구한 날 네 아빠 술 담배에 도박까지 하면서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친구한테 돈 빌려와라,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고 해도 너희를 너무 방치했어.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원망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다 이해해. 이해하지 마라. 한창 잘 먹고 지내야 할 나이에 너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진다. 철훈이는 또 어떻고? 내가 돈 끊었던 것 때문에 철훈이 왕따 당했다고 그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서럽게 우는 거 보고 마음이 미어지더라. 철훈이 왕따 당한 거야. 걔 괴롭힌 애들이 나쁜 짓 한 거고. 돈 갖다 바치는 생활이 조금 더 단축된 것뿐이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철훈이도 언젠가는 엄마 탓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철훈이도 인형이 너처럼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해준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솔직히 결혼 전에 엄마한테 나도 막말했던 거 기억하면 이불 팡팡 걷어찰 때가 하루 이틀이 아냐.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철훈이 결혼이라도 말릴 텐데 죽을 때는 100번 잘 됐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아쉬울 때가 있구나. 아빠야 뭐 철훈이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아들하면서 철훈이만 부둥부둥하고 차별했던 사람이라서 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네. 엄마 심정이야 앞으로도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 아빠 심정은 내가 더 나이 먹어도 모를 것 같아. 딸아이의 위로 덕분에 아들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었는데요. 엄마로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맞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힘든 시기에 지탱해주지 못했었던 엄마였던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으니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생각했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간 모았던 돈으로 신혼집도 장만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 것은 채 1년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나 오늘 장 보러 가다가 며느라기랑 어떤 남자랑 모텔에 가는 거 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뺨이라도 갈기려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더구나. 전 남편이랑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니? 의논을 왜 모텔에서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다 설명한 일이에요. 미리부터 허락도 받은 일이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냐. 네가 저지른 건 불륜인데 뭔 허락을 받고 자시고가 있어? 엄마, 제발 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엄마만 맞는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 높이지 마. 집사람한테 내가 허락해 준 거 맞고 전 남편이랑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그이가 쿨한 사람이라서 전 남편 만나는 건 잘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모텔 주인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는 거지. 저희 둘 사이는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한 장면인 건 알겠는데 볼 때마다 매번 카페에서 보고 그러면 괜히 돈만 낭비잖아요. 조용하겠다. 멀쩡히 남는 공간 내버려 둘 건 또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니까요. 다 큰 성인 남녀가 카페 갈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차림새는 술집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있던데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머님, 술집 여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듣기가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맞아.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리고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거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엄마. 정말로 불륜 저지를 마음이었으면 대낮부터 그렇게 모텔에 딴 남자랑 들어갔겠어? 늦은 밤에 들어갔거나 엄마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모자 정도는 쓰고 들어갔겠지. 그게 오히려 집사람이 결백하다는 증거라니까. 아무리 결백이니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엄마가 너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좋은 건 늘 챙겨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놓고도 지 마누라만 싸고 돌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무슨 압이 없는 자식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살고 계셨는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거 모르지? 엄마는 나랑 누나한테 솔직히 애정 준 적도 없잖아. 돈 벌어서 그냥 용돈이나 주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취급했지. 안 그래? 네 아빠가 술 담배만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럼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낮밤 없이 일했더니 너는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지 않았니? 실제로 엄마가 한 게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엄만 내가 무슨 요리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잖니. 너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나 묻는 거냐? 갈치 잔뜩 들어간 찌개 좋아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니? 나 어릴 적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서 안 먹은 지가 반 50이 넘는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너 정말 심하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결백하다는 거고
어머님이 애먼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오해 사는 거 정말로 불쾌하네요. 제 차림이 좀 개방적이라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많은 편인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술집 여자니 뭐니 그런 막말까지 하시고. 세상 사람 인식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네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오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사람 시선 의식하시는 분께서 그럼 왜 저랑 그 이 보금자리는 동네 남는 암호방으로 해주셨나요? 철훈이 너 며느리라는 애가 내 말에 대꾸하고 있는 거 보이니? 내가 신혼집 해주면서 예물이며 혼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원래 제대로 못 해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라잖아.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은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내가 집 기왕하는 거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해줘?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집 살고 있는데? 설마 또 누나 쪽은 모아둔 돈이 이미 많았다느니 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꺼내지도 마라. 나는 그런 거짓말 안 믿으니까. 기껏 신혼집을 장만해줬음에도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와 아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한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백수의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나 싶어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죠. 제 아들은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저를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집을 빼앗아 버리든지 했었어야지. 올케랑 철훈이가 했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다 화나네. 늙은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철훈이한테 말하면 며느리 혼이라도 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다. 걔 엄마 속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야. 틀림없어. 앞으로도 철훈이가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진짜 걱정이구나. 전에도 말했다시피 엄마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막말로 엄마가 일하면서 돈 벌고 아빠한테는 다 뜯기고 얻어맞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꾸 무기 삼는지 모르겠네. 잘난 용돈은 아빠한테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거 안 줘서 왕따 더 심하게 당하게 한 아빠는 탓 안 하고 왜 엄마 탓만 하냐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아니, 엄마도 내가 하는 얘기에 속 후련해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철훈이 막말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도 작은 곳이잖아. 그런데 올케는 전업주부 한답시고 집에만 있다며. 그래, 그래서 쪼달린다고 나한테 한 달 용돈만 8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어. 엄마가 자꾸 그렇게 챙겨주니까 애새끼처럼 더 칭얼거리기만 하고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야. 지가 버는 돈으로 잘난 마누라 허영 충족시키는 거 한계가 있고 자기 분수가 어디까지구나 하는 걸 걔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는 건데 엄마가 철훈이 챙겨주는 것부터 끊어야 해. 엄마 옛날에 미안한 일 때문에 다 큰 자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일이라니까? 딸의 애정 어린 질책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을 계속 아이로만 대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들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 고마운 줄도 모르던 아들에게 매달 지원하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고마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였죠. 앞으로 너한테 매달 주던 돈은 이제 없을 줄 알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 받고도 지금 쪼달려서 죽겠는데 이제 용돈을 안 준다니? 네 누나는 맞벌이하고 있어서 오히려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준다. 그런데 너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있잖니. 아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용돈을 끊는 게 말이 돼?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하나 없더구나. 이제까지 말이 안 되는 걸 해왔다가 이제 말이 되는 쪽으로 바뀐 거라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설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꽁해서 이러는 거야? 솔직히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오해받아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잖아. 엄마 속 좁은 사람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래? 화 풀어라. 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언제까지 싸고 돌 수는 없는 건데 내가 너를 품겠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구나. 엄마가 언제 날 품고 살았어? 날 방치했으면 했지. 언제 싸고 돌았냐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만 봐도 서로 생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반대하는 결혼 네가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니. 네 힘으로 네 마누라 책임져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어?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어, 엄마. 전 남편이라는 새끼가 자꾸 집사람 주위에서 맴돌면서 찝거려서 나도 미칠 것 같아. 쿨한 척하느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여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나 도와주고 힘든 일 없도록 책임져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이제까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책임져 오며 살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길 바란다. 나는 네 아빠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제외하면 너희한테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하나 없어.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엄마,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유일한 내 자식인 네 누나한테만 지원해주고 재산 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들이 따지거나 말거나 저는 매달 해왔던 지원을 끊어버리고 식당 일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니 차라리 신경 끄자고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차츰 그런 마음가짐에 익숙해지게 되더군요. 덕분에 식당의 매출도 더 오르게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등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최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독일로 조만간 이민 가게 될 것 같아요. 독일로 이민? 뜬금없이 독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독일에 큰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착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보다 살기도 편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해외여행 돈 들여서라도 하는데 이민 가면 하루하루가 이득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 철훈이가 살면서 만나온 친구들이며 가족이며 다 있는데 너 따라 독일로 간다고? 걔도 이거 동의는 한 얘기니? 아니면 네가 그냥 지르고 보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먼저 철훈 씨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철훈이를 생각해서 모질게 말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생각은 하고 말을 내뱉는 거냐? 참아주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요즘 식당 일만 열심히 한다고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철훈 씨 다달이 챙겨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철훈이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내가 걔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너 통해서 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걔가 동의했다는 것도 이상하구나.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마음 흔들릴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어머님한테 계속하고 싶었던 말 하나만 할게요. 자식이라는 건 말이죠.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던 제 전남편도 지금까지 애 잘 지내냐, 돈 필요하냐 물으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철훈 씨 어릴 때 왕따 당하게 만든 사건 원흉이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궁하게 지내면서 돈 직접 벌어보고 내 심정 느껴보라 그런 거란 말이다. 그깟 8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형편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고 자시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 네가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지 알겠구나. 뜬금없이 독일 유학이니 뭐니 하면서 철훈이 빌미로 돈 뜯어내고 싶은 거겠지. 내 말이 틀리니? 저요. 이래봬도 전 남편이 모텔 사장이었어서 사장 마누라였어요. 씀씀이 어지간한 부잣집 딸처럼 하고도 모자람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제가 어머님이 주시는 푼돈 때문에 이런 연극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얕게 보신다. 제가 옷은 얇게 입어도 심지는 굵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네가 일 안 하고 사치 부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었다. 위자료야 제법 받았겠지만 벌진 않고 써대기만 하고 있으니 감당이 되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남편 외국 가서 영영 안 볼 거 아니시면 생각 고쳐먹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태도 때문에 저희가 이민 가려 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는 며느리의 협박 때문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죄책감과 영영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새벽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해. 내가 볼 때는 올케 그 여우 같은 게 수 쓰는 게 100% 확실하거든. 그러다가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민은 뭐 쉽게 갈 수나 있나? 보나마나 엄마가 추궁하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올케가 대신 나선 거야. 옛날부터 철훈이 거짓말 잘 못했었잖아. 네가 그렇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올케가 최근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말로는 어디 투자한다고 하면서 금방 돌려줄 거라고 했었는데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그렇게 둘러댄 게 빼박이겠더라고. 일단 돈 부족하긴 해서 못 빌려준다고 말해놨고 엄마가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말해놨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딱히 돈이 궁하지 않은 모양이던데. 센 척해도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조만간 집도 해줄 거라고 뻥 쳤는데도 다 믿는 눈치더라. 어쨌거나 철훈이 외국 간다는 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이대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싶다만 애가 힘들 때 방치하는 게 되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요즘은 좀 극복했다 싶더니 또 이러네. 엄마, 용기를 가지고 제발 이대로만 지내자. 설령 철훈이가 외국 간다고 한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면 돌아올 게 뻔하고 거기서 잘 지내면 철 뜨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말처럼 되겠니? 외국은 치안도 안 좋다던데.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다, 정말.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대로면 충분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철훈이도 어쩌면 조만간 엄마가 고생해왔던 거 인정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철훈이 요새 연락도 안 받는데. 요즘 올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그러고 나한테 토로하더라. 솔직히 이혼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잖아. 그런데 무슨 모텔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살갑게 지내니까 철훈이가 화를 냈나 봐.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도리어 쿨하지 못하다면서 찌질하다고 욕하고 한바탕 했다지 뭐야. 어쨌거나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힘들더라도 괜히 도와줬다가는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잊지 말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식당이라면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니? 죽었다 살았다 소식은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된 애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소식 한 번을 안 전해오니. 솔직히 엄마 말 듣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집에서 노는 마누라 부양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나는 당장 10,000원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껴야 하는데 지는 전 남편이랑 모텔에서 닭발 먹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더라고. 그냥 내가 엄마한테 다 잘못했던 것 같아. 아빠랑 엄마랑 다툴 때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섭다고 늘 엄마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었지. 세상에, 너 인영이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살다 보니 철훈이 너한테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구나. 내가 솔직하지 못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니, 못하잖아. 엄마한테 이제까지 잘못한 거 내가 꼭 갚으려고 할게. 집사람이랑은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그래야겠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보니 아들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고
뻔뻔하던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히 어머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 위해서 힘든 결단 내린 것도 알고 있고요. 네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칭찬을 다 하고 그러니? 제 스타일 아시죠? 괜히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요즘 식당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형님한테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한테 막 집도 장만해주고 그럴 거라던데 저도 어머님 재산 좀 받을까 하고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어머님. 아니, 엄마,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말이 횡설수설인 거 보니 네 잘난 전 남편이랑 술이라도 처마셨니? 그리고 네가 왜 내 며느리냐? 우라들이 너랑 이혼한다던데? 뭐요?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랑 결혼할 때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안 그럼 남편 영영 못 보는 수 있으니까. 전 남편이랑 모텔에 아무렇지 않게 가고 써대기는 펑펑 써대는 너 같은 기생충년을 누가 좋아하겠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기생충? 왜? 술집 여자라고 불러주리. 네 평소 차림새를 생각하면 그게 더 어울리긴 하겠구나.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아들 당신한테서 떼어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한 번만 술집 여자라고 더 해봤단 봐. 그땐 시어머니 대접이고 뭐고 없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렴. 아들이 술집 여자 따라 퍽이나 독일에 간다 하겠다. 야, 술집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열받아 뒤집어지는 꼴 보려고 그래? 술집 여자라는 말에 발광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독일에 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알게 되었다며 들려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정말로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맞았고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 술집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제일 싫어했다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저나 아들에게 했던 막장스러운 말과 행동이 이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갖은 막말에 패악을 부리던 며느리, 결국 아들만이 아니라 살들이 지내던 전 남편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틀어져 돈도 없이 홀로 애를 키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아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며 그간 미뤄왔던 효도를 하겠다면서 다달이 제게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잃은 자식 취급하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들이 변해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네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에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현재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도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남짓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지금은 이혼했고 돌싱의 몸이 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어이없던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살면서 고부 갈등, 시누이와 여러 갈등을 겪는다지만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쁜 부모님 대신에 동생을 돌보며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던 저는 미대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해 책이나 잡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동료의 소개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한 번만 만나보라며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한두 번 만나서 커피나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났지만 만날수록 다정다감한 모습에 반해 결국 2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가부장적인 건 물론이고 마마보이 기질이 가득하단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 회사 그만뒀으면 이제라도 내조에 힘 좀 써.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안 했던 것처럼 말하네? 솔직히 회사 생활 핑계 대면서 삼시세끼 제대로 차려 먹은 적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지? 나 매번 따뜻한 밥 해먹이라고. 그거야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다른 거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매번 삼시세끼 차리냐? 아무튼 그리고 요즘 지희 학교 때문에 바빠서 엄마 혼자 있으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그래. 지금도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오시잖아. 그건 그거고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라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면 좀 좋아? 누가 보면 안 하는 줄 알겠어? 자꾸 말에 토달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 나도 작업하는 게 있으니까 일 없을 땐 자주 찾아뵐게. 회사 관두고 그깟 그림 몇 개 그린다고 돈벌이가 되니? 지금 내 직업 무시하는 거야? 벌어도 내가 당신보단 잘 벌걸? 나처럼 번듯한 직장도 아니면서 꼴에 돈 번다고 유세는.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엄마한테 살림이나 배워. 이참에 가계부도 작성해보고 알뜰하게 살아보라고.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까놓고 말해서 버는 건 내가 더 잘 벌지.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서로 월급에 터치하지 말자. 쳇, 알겠다.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특히 제가 자신보다 잘나 보이면 그걸 못 견뎌서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말대꾸한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신경질을 냈고 어떻게든 저를 억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인 성격을 드러낸 건 신혼집을 이사하고 난 뒤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4달 정도 남아서 신혼집 입주와 겹치는 기간이라 남편 집에서 살다가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혼집은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제 명의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시댁이나 남편은 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고 도와줄 여유도 없었어요. 오피스텔도 반전세식으로 어렵게 구해서 살고 있던 거였고 매번 언제 내 집 가져보나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었는지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오고 무슨 생각인지 검은 속내도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이 진작에 시어머니에게 비번도 알려주고 카드키까지 챙겨줬더군요. 시댁도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설마 먼 거리를 자주 오겠나 싶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매일 오다시피 하셨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지나가다 들렸다며 밥을 차리라던가 커피 한 잔 내오라던가 하는 기막힌 일은 물론이었고요. 샤워를 하고 있거나 잠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방문하신 덕에 제 집인데도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예, 어쩜 집은 넓은데 살림살이가 없어서 그런지 좀 휑해 보인다. 좀 그렇죠? 살면서 채워나가려고요. 지금 각자 일하는 것도 바빠서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려고 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웬 청소기가 3대나 있어? 요즘 로봇 청소기가 유행이라던데 너도 유행 따라가냐?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로봇 청소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건 일반 청소용이고 이건 물걸레 전용이고요. 우리 아들 집에서 아주 여왕놀이 하면서 잘도 살고 있구나. 돈 잘 버는 남편이 턱하니 돈 보태줘서 집도 사고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다. 집 사면서 남자가 더 보탰겠지. 젊어서 고생한다지만 등골을 아주 빼먹으려고 하는구먼. 눈 감아주는 것도 다 아들 봐서 참는 거니까 너 나한테도 효도해야 한다. 어머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쓰던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 이 돈으로 산 거 없어요. 아, 어쨌든 살림집에 청소기가 3대씩이나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기능이 있고 청소 꼼꼼하게 하려고 3대 사둔 거예요. 3대는 다 필요 없지 않냐? 나 이거 하나만 다오. 아, 제가 다음 달에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쓰던 거 쓰시는 것보단 낫죠. 그나저나 여기가 옷방이니? 뭔 옷이 이렇게 많아? 너 명품 사재기 하니? 그 요즘 애들 말로 된장녀인지 뭔지 그거야? 아니요. 어머니, 여유가 되니까 사는 거고 선물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저 그렇게 사치 부리는 여자 아니에요. 참나. 너 네 시누이한테도 잘 보여라. 빌려달라 그러면 좀 주고. 알겠냐? 생각 좀 해볼게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들이닥치지. 작업은 작업대로 해야 하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죠. 얼마 뒤 여동생이 종강했다며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침 남편도 출장 기간이고 오랜만에 일도 일찍 끝내서 여유로웠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저녁으로 오랜만에 배달음식 시켜 먹으며 영화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자 비밀번호를 치던 사람은 소리치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였고 잔뜩 짜증이 난 상태로 문을 열자마자 절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쩐 일이냐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바로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서 제 옷과 가방, 신발을 마음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을 보던 여동생이 참다 못해 말을 걸었죠. 이봐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그쪽이 뭔데 신경 써요? 엄마가 언니 거 마음대로 쓰라던데? 명품만 타고 가서 고르라고 했다고요. 네? 아가씨 언제요? 지금 이러는 거 좀 무리한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 쫓아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나 중요한 소개팅 있거든요. 옷이랑 가방 좀 빌릴게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디오르? 아가씨 멈춰주세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저는 대답한 적도 없거든요. 빌려줄 생각도 없다고요. 에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에이, 이보세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그런 적 없다잖아. 뭘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예의는 네가 차려야지. 나 시누이 되는 사람이야. 너네 언니 시집살이 당하게 해줘? 뭐? 너 말 다 했냐? 언니,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일단 진정 좀 하고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런 거 허락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아, 싫거든요. 엄마 말대로 명품 오지게 많네. 여기서 적당한 걸로 골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언니, 그냥 신고해버려. 가족이라도 무단 침입, 주거 침입 해당되거든? 안 와. 진짜 어이없네. 너 아직 정신 덜 차렸냐? 예전처럼 한번 돌아가 봐. 나도 이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으면 너나 똑바로 해. 이따위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아, 그만 좀 짓거려라. 언니, 빨리 골라주기나 해요. 결국 시누이는 제가 잘 입지 않는 명품 원피스와 가방 하나를 빌려갔습니다. 동생은 왜 빌려주냐며 저딴 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며 길길이 날뛰길래 동생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동생을 왕따시키고 못된 짓을 했던 일진이 있었는데 그게 시누이였던 거죠. 이름도 같고 시누이가 좋아하던 선배가 여동생을 좋아하자 왕따 타깃이 돼서 괴롭혀왔던 거였어요. 여동생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건 자기들 문제라며 되려 저를 진정시켜주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의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첫 생일인데 직접 상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음식 목록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생일 2주 앞으로 다가온 거 알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왜요? 왜요? 당연히 음식 준비해야 해서 그렇죠. 나이도 있으니 이 정도 음식은 할 줄 알죠? 예전에 오빠한테 요리 잘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먹을 만큼은 해요. 근데 저만큼을 다 해요? 이번에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모들까지 다 와서 20인분은 만들어야 해. 엄마 형제들 많은 거 알지? 이걸 나 혼자 하라고? 당신이나 아가씨는? 언니, 난 학교 다니잖아요. 공부하는데 무슨 음식이야. 이 정도는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나 요즘 출장 많은 거 몰라?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시간도 남아도는데 왜 이걸 못해? 미리 조금씩 준비하면 되잖아. 어이가 없네?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무슨 명절도 아니고 내가 왜 혼자 생신상 차려야 해? 당신이랑 아가씨는 자식 아니야? 아, 그럼 우리가 장은 봐줄게.
대신 음식은 네가 해. 그럼 됐지? 말이 안 통하네. 뭐가 불만이야? 장 보는 비용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잖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안 그래? 아, 오빠 언니 답답하네. 그동안 시집살이 제대로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언니,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출장 짐도 미리 좀 싸두고. 저는 큰 소리가 나는 게 싫어 대충 둘러서 대답하고는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명절도 아니고 혼자서 20인분의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며느리인 제가 새 빠지게 고생해서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욕은 안 듣겠다 싶어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살 것도 많고 재료가 다양하게 필요했기에 인근 대형마트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차와 충돌했는데 뒤범퍼가 찌그러지고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만 있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갔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했나요? 며칠간 두통도 계속되고 등 쪽이 너무 아팠는데 시어머니 생일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았는데 시어머니 생신 당일 새벽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죠. 남편이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워서 혼자 병원에 와야 했고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엄마 왔어? 언니,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이 시간에 응급실이라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랬는데. 많이 놀랐지? 미안해. 왜 그러는 건데, 응? 진료는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사실 며칠 전에 교통사고 당했거든. 별 충격 없어서 괜찮겠지 싶어서 보험 처리하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그 후유증인 것 같아. 이상하게 목이랑 다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이등신아. 그런 게 있었으면 무조건 병원에 다녔어야지. 안 아파도 병원에서 2일 정도 쉬면서 경과 지켜보는 거 몰라? 하던 일도 있고 마감해줘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놈의 일. 그깟 일 처리해주다 요단강 건널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지. 언니, 무리하지 마. 엄마랑 나 놀란단 말이야. 그래, 이거 사. 네 동생 말 좀 들어라. 아까 CT 촬영하고 검사했는데 척추신경에 손상이 간 것 같대. 그래서 목덜미랑 등이랑 아팠던 거고 다리랑 연결되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뭐? 수술? 그나저나 한서방은? 수술 간단한 거라 괜찮아. 한서방은 출장이라서 지금 지방에 있어. 그래서 수술은 언제 하는데? 조금 이따 병실로 올라가서 오전이나 오후에 할 것 같아. 마침 시간이 빈다고 해서. 그리고 며칠 입원해야 하고. 아이고, 이 녀석아. 일단 알겠어. 여보,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 입원? 갑자기 왜? 교통사고 났는데 후유증이 와서. 신경 손상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대. 뭐? 수술까지? 그럼 오래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술하고 경과 지켜보고 검사하고 하려면 일주일은 생각하라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뭐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엄마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 출장 끝내고 식사 시간 맞춰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어머니가 중요하다 해도 사람이 다쳐서 입원했다는데 걱정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까지 하는데 와이프 걱정은 안 되냐고.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에 입원을 하냐? 음식은 누가 다 하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와, 진짜 너무하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인성 쓰레기다. 다리가 부러졌어도 목발 짚고 상 차려야지. 지금 당장 뛰어와. 입원은 무슨 입원이야. 뭐? 지금 이 몸으로 음식을 하라고? 당신 정말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너 멀쩡한 거 맞아.
그러니 지금 당장 튀어와. 아니면 장모님이나 처제라도 보내던가. 우리 엄마 생일 이렇게 보낼 거냐? 응, 꺼져. 그렇게 좋아하는 네 엄마 생일 네가 챙겨. 나 이제 그 집 며느리 안 할란다. 남편의 말에 빈정도 상하고 마음이 상한 저는 연락처를 차단하고는 이번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가서 짐을 챙겨오기로 했는데 다녀와서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집에 갔는데 현관문도 열려 있고 시누이가 드레스룸에서 명품 가방과 귀걸이, 반지 등을 훔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집에 들어가니 황급히 제자리에 놓으면서 도망가듯이 나갔다며 나중에 퇴원하면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기가 막힌 상황에 어이가 없었고 일단 건강 회복을 먼저 하기로 하고 수술을 받고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의 연락은 일절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몰래 설치해 두었던 홈캠 영상을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누이가 몰래 명품 옷, 가방, 귀걸이, 반지 등을 가져가는 건 물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고 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이 출장 갔다는 시기에 집에서 웬 여자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안방에서 나오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시누이인 줄 알았으나 음성을 들어보니 자기야라고 하길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이 오길 기다렸다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보게 되었죠. 허술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기에 증거를 모으는 데는 수월했습니다. 내연녀와 나눈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죠. 제가 사고 나서 신경 손상이라는데 잘못돼서 죽으면 보험금 타먹고 신혼집도 자기 거 된다며 때를 봐서 이혼하자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호시탐탐 신혼집에 입성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바람을 피우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너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그깟 수술 좀 했다고 유세 부리니? 어머니, 그깟 수술이라뇨. 저 사고 났었고요. 신경 수술 받은 거예요. 지금 대드는 거냐?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 쫄쫄 굶었다. 밀린 집안일은 또 어떻고? 당신은 퇴원했으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어딜 다니든 무얼 하든 뭔 상관인데? 뭐? 이 사람이 미쳤나? 당신 병원 신세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건 당신들이고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가져간 구두, 옷, 가방, 반지 다 돌려주셨으면 하네요. 네? 뭘요? 제 드레스룸에서 가져가신 것들여. 제 물건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져다 놔요. 아, 흠집이라도 났으면 보상 청구할게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얘가 뭘 가져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니? 대충 이 정도인데도 누군지 아시겠죠? 아가씨가 가져간 물건들 중고 시세로 값만 쳐도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저도 한두 번씩밖에 착용 안 한 거고 선물 받거나 제 돈으로 산 거라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다 진품 인증받은 거고 아가씨가 안목은 있나 보네요. 죄다 비싼 것들로만 가져가서 흠집 나면 각오하시고요. 너 그거 인권침해야. 홈캠 설치해서 뭐 어쩌려고. 닥쳐 이 미친놈아. 하도 누가 내 물건 마음대로 만져서 도둑 들까봐 보안상 설치해둔 거거든. 내 집에 내가 설치한 건데 이게 왜 인권 침해야?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그렇게 비싼 거면 네가 더 잘 두지 그랬니? 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사치 부린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새로 사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해. 알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국내 한정판이고 몇 개 없는 것들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새로 사줘? 오늘 내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가족이라고 예외 없어. 젠장. 도둑년으로 몰아가니까 좋냐? 그래. 내가 급전 필요해서 팔았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말도 없이 가져간 것도 모자라 팔았다고요? 이거 명백한 절도죄고 횡령이에요. 제가 말했죠?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 기다려요. 이런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우리 아들이 아깝다. 너 당장 이혼해. 짐 싸서 나가. 짐 싸서 나갈 사람은 이 사람이네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죠? 당신 바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래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거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뭐? 이혼?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바람 피운 사람치곤 당당하네. 위자료며 보상금이며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물고 빨고 평생 잘 살아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인데 뭐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빼도 박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4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절도죄, 재물 손괴죄로 고소했고 합의금 3천만 원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마음 같아선 감옥에 보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같은 나이인 제 여동생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했고 1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 후 신혼집에 있는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와 여동생을 불러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깜빡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안 바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집안 물건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던지면서 몸싸움하는데 제 얼굴 상처투성이가 되고 목 옆에 상처가 깊게 생겨 응급수술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도 시누이랑 몸싸움한다고 온몸이 멍투성이 됐는데 여동생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시누이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 실체를 다 까발리는 폭록을 올렸습니다. 저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무단 주거침입, 폭행죄로 고소했고 합의해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봐줬지, 두 번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 시누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 나이에 빨간 줄이라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깝죽거리지 말랬죠? 적당히 눈치 보고 기었어야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구네? 제발 탄원서라도 써줘요. 나 이렇게 범죄자 되기 싫단 말이야. 그래, 세아가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제발 선처 좀 해주렴. 응? 싫거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유 100개 되면 해결해드리죠. 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 그렇게 대하셨어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왜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셨냐고요. 내가 미안했다. 정말 어리석었어. 그러니 내 딸 좀 살려줘.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어린아이인데 제발. 어린아이라뇨.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죗값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더 봐줄 생각도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 마요. 저는 그 길로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서 완전 차단을 시켰습니다. 신혼집은 오랜 상해 끝에 매물로 내놓았고 다행히 금방 팔리더군요. 친정 엄마와 집한 돈을 합쳐 저희 식구는 가평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고 펜션 사업을 하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는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들린 소식은요. 남편은 빚도 갚고 시누이 옥바라지 하느라 개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바람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돈다고 하고요. 저는 가평으로 이주한 뒤 좋은 기회로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제품 디자인, 로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활동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 때만 본사에 출근하기로 했고요. 프리랜서 치고는 연봉도 높은 편이라 돈도 모고 부지런히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거죠. 제 나이 33살이면 아직 새 출발해도 되는 나이 맞는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처럼 찌질이의 마마보이만 아니라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제 미래를 응원하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